안녕하세요. 우리 전공 글쓰기 7주차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자기 주제도 생각해 봤고,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지 구성도 생각을 해 봤을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주차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도표라던가 실험 보고서 쓰는 방식에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길을 효과적으로 좀, 왜냐하면 형식과 그 다음에 흐름과 그 다음에 구성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면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서 하길 바라는 거지, 꼭 제가 주제를 여기에 맞추고 실험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맞춰서 형식에 맞게 글을 또 잘 전달해주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중간고사에는 과제로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베끼는 거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표절 말씀드렸죠? 플레이조리즘 돌려보면 됩니다. 제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처음 글 쓰는 거니까, 더구나 우리 이거 전공 글쓰기는 1학점이고 그리고 패스페일, 저는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보는 거니까 부담 없이 잘 또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차는 도표 이해와 활용과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쓰기를 같이 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유닛 7에 나오고 요거 유닛 8에 나오는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여러분한테 다룰 내용은, 자, 도표의 이해와 활용, 이 부분을 먼저 다룰 건데요. 자, 도표의 이해와 활용은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의 특징, 도표를 읽는 요령, 또 도표 작성의 주요 원칙, 도표를 해설하고 분석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도표는요, 여러분, 실험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안서를 쓸 때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제안서를 한 50페이지 정도를 썼을 때 이 도표 활용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읽는 사람한테 가독성을 높이고 또 이해도 높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안서를 쓰거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던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도표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표의 활용 이공계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자, 이공계 글쓰기에서 도표 활용은 필수적이다. 주로 수치 변화를 다루는 이공계 학문의 특성상 사연 비례가 매우 높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래요. 저는 인문계예요. 더구나 영어 교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도표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거는, 물론 이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중에 제가 이제 이공계에 관련된 것도 넣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다뤘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캡처해서 넣었거든요. 그게 또 표절에 안 걸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표와 그래프는 시각적인 자료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술을 막 해요. 뭐 학생의 남녀 비율은 어땠고, 남학생들은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들은 이러이러했고, 전공에 따라 달랐고, 그거 절절히 쓰면 어때요? 힘들겠죠, 읽는 사람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뭐 수치화시키고 통계화시켜요. 자, 그러면 수치 변화라고 했는데 저희는 요 수치를 통계를 돌려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통계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표는 important, 중요해요. 어떤 도표를 선택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할 건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도표를 할 때 라운드형의 파일을 쓸까? 아니면 막대 그래프를 쓸까? 아니면 이렇게 테이블로 된 걸 쓸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도표의 특징은요, 간결하고 명료해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정보를 재가공한 거죠.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도표화시킨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자, 표 2에서 또는 그림 3에서 보듯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또 재가공한 거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는 학습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 요것이 독립이에요. 자, 요것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그리면, 자, 여기다가 학습 스타일이 영향을 주는 거죠.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을 동일 집단을 3개의 다른 각기 집단, 그러나 하나의 집단은 동일 집단을 넣어서 이렇게 학습 스타일이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 얘네는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표에 넣으면 어때요? 체계적으로 보이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작성자의 의도를 알고 있죠. 제가 딱 봤을 때, 아,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이니까 얘에 의해서 얘의 수치는 변하겠구나. 얘는 안 변하는 수치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과 독립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즉, 기본적인 정보를 재가공한 거기도 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도표에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을 보지 않고도 도표만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입사한 상태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단 말이죠. 프레젠테이션 듣는 게. 그럴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제가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도표에 이제 한번 요런 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순서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도표의 특징을 도표를 한번 먼저 구경을 해보는 걸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영어로 저는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range가 범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4개의 학습 스타일의 범위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중간,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히 액티비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애들 범위는 120에서 80%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도 좋아하는 애들은 86에서 79고 얼마나 번거롭고 읽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표 하나로 따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축약한 건 어떻게 했어요? very 오타 찾았다. 와, 이거 한참 지난 제 박사 논문에서 오타 찾았어요. strong. 이거 원래 very strong preference인데 여기 보면 strong 나왔죠? STRONG인데 어머, story preference. 와, 오타 찾았어. 제가 이거 붙일 때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그래서 원래 박사 논문 끝나면 쳐다보기 싫거든요. 아이고, 이런. 저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완전히. 자, 그래서 SP, strong preference and moderate preference, 중간 정도. 이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통계를 돌린 겁니다. 이제 통계 수치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4가지 레벨이 이렇게 된다라는 수치도 읽을 수 있고, 요게 이제 뭐, 어떡하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힘든 거를 수치 하나로 알 수 있는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 000 보니까 유의미하구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요 표를 보고 나중에 이제 왜 이 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유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표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그룹이 A 그룹, 그러니까 1, 2, 3, 4 그룹이에요. 1, 2, 3, 4 그룹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클러스터 3그룹하고 클러스터 1그룹이 레벨은 다른데 비슷한 모양으로 꺾였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낮고 그룹 3은 아주 좀 높네. 근데 같은 그거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형을 보면서 이렇게 회귀하는 거네. 방향으로 흐르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도표입니다. 자, 이건 제가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 제가 더 넣었네. 여기 2개 다 넣었네, 제가.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에 보면은 달라진 것들 나오고, 그리고 요거 구매하고 싶은 PC. 요거는 이제 이공계에서 이제 조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노트북은 49.4, 태블릿 PC는 33%, 뭐 이렇게 나오죠. 자, 표를 봄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도표인데, 도표를 읽는 요령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먼저 도표는 원래 난해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난해해요. 정말 난해하죠? 이렇게 통계 돌린 거. 통계 모르는 사람은 못 읽어요. 그래서 통계를 배워요, 저희가. 이거 읽으려고. 자, 그런데 도표는 원래 복잡한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착각에 빠지기 쉽다. 도표는 특정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맞아요. 필요한 정보만 넣게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한 데이터다. 즉, 예를 들면 저희가 통계를 돌릴 때도요. 자, 여러분이 설문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설문에 쓸 수 있는 응답이 있고 쓰지 못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벨큐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은 제외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강의평가를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빵빵빵빵 줬어요. 제외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 그게 이제 바로 가공이에요. 자, 지문과의 상관관계를 읽는다. 지문하고 이게 같은지를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논의를 촉발하는 원한으로 삼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도표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도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논의를 촉진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명료해서 이해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의문점이 발견되는 게 도표의 오늘 발음이 되게 꼬여요.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도표는 그리고 수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기록하는 사람이.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논문 발표할 때 이 통계 수치가 틀린 거예요. 입력을 잘못한 거죠, 제가. 컴퓨터로 입력을, 그러니까 노트북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교수님이 통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딱 보시더니 이거는 여기에 숫자가 잘못 기입된 것 같다. 이 숫자가 이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 무결한 정보라고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이나 의문이 샘솟는 원 정보로 여기는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잘 읽으려면 많이 작성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도표를 잘 읽으려면 도표를 많이 작성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요. 어떤 도표가 잘 되고 못 되었는지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시게 되면 도표를 읽을 때 유의사항 나오죠. 자, 가로 세로의 단위와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어떤 경우에 저 도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요. 어디다 뭘 집어넣을까? 어디다 뭘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보호 산업 규모 전망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요게 정보보안이고 요거는 윤리보안이고 합계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크죠, 연도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저는 사실 또 요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표를 볼 때 뭔가 차이점이 났고 해가 지날수록 상승했어요. 그런데 세로줄에 관련된 지금 제가 캡처한 걸 보면 세로줄에 관련된 게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가 없고요. 오른쪽에 관련된 이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왼쪽에 있는 수치는 뭔지를 단위를 알 수가 없는 건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 거 같은 경우 왼쪽에 스타일이 있고 오른쪽에 뭐예요? 정도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가로 세로의 단위와 수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작성자의 의도는 범위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강한 것서부터 약한 것까지 기술을 했구나라고 했고요. 데이터에 오차는 없는지 그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디펜스 할 때 교수님이 찾아내신 것 같은 그 다음에 단과열을 혼동하거나 건너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도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작성자의 의도가 과연 무슨 의도였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도표를 작성하기 전에요. 정보를 선택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저도 다른 정보까지 다 넣을 수는 없고요. 통계를 돌리거나 도표를 뽑은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무엇을 여기다 넣을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맞춰서 그 정보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도표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아까처럼 파이 차트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어때는 막대 그래프로 할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수치의 차이와 변화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이가 잘 드러나 보이는 도표를 선택하는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도표를 작성할 때는요, 지금 한눈에 알 수 있게 간단 명료해야 되고요. 대량의 정보는 여러 개의 도표에 나누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나누어서 해서 도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쓸 때 도표에다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에 관련된 도표를 작성해야지 그러한 기준은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자에 의해서 가공한 데이터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표를 작성할 때 독자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구글에 이제 해봤어요. 이공계, 보고서, 실험 보고서 또는 보고서, 그 도표 이렇게 쳐봤더니 너무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 건 솔직히 읽는 사람한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즉, 인지도를 높이는 배열이 중요한데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복잡하게 해놔도 무슨 말인지 알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복잡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내용도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도표 이해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제안서나 보고서를 쓸 때 이 도표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하시지 말고 아무 내용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이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독자에게 익숙한 형태인데 도표를 작성하는 요령에 보면은요. 저희 이제 표 1, 그림 23등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붙이는데 아까 저도 보면 테이블 1, 테이블 2, 피겨 1, 피겨 2 이렇게 붙었죠. 적절한 제목을 달아야 돼요. 그 표에 알맞게.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 거에 보면은 여기에 나왔죠. The score ranges of distribution on learning style preferences 이렇게 했죠. 여기도 정보보호 산업 규모 전망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 이제 알았다. 단위는 조하고 원이네요. 자, 2조, 4조 원, 6조 원 이렇게 되는데 와우, 지금 보니까 정보 보안은 큰 변화가 없는데 뮬리 보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얘기가 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는 배열에 보면 도표의 종류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왼쪽에 놓기도 하고 오른쪽에 놓는데 보통 독립변인이 왼쪽에 놓는 게 좋더라고요. 도표의 정보량이 많을 경우 적절한 구분선을 넣어주고요. 선의 굵기나 디자인의 형태는 대부분 그 형식에 맞게 그 보고서에 따라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도표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되고요. 내가 언급하는 그 어떤 기술하는 곳과 가까워야 되죠. 필요하다면 시각자료 중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인지도를 높이는 배열은 중앙이 주변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크고 굵은 것이 중요한 거고 많은 것이 포함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크기이면 모양이 같은 것들을 그룹으로 인지해서 그것이 높이 쏟으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높이 쏟으면 그만큼 그게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대조를 이루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도표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내가 제안서를 쓰거나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도표는 필수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서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딪혔는데 여기 지금 엄청 아파요. 지금 만질 때마다. 안 부은 게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걸 하실 때 도표의 선택, 그리고 특히 그 도표를 이루는 컬러 선택,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우리가 해설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요. 저도 이제 기술을 하다가 도표에 모든 내용, 아니면 이제 도표는 자세하게 하고 오히려 도표를 해설할 때 자세하게 하지 않고 딱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도표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면 반복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같은 내용이. 자, 치밀하고 탁월한 분석력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게 기술력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기술력은 엔지니어 같은 기술이 아니라 내용 기술, 즉 쓰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다시 또 도표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요. 도표를 제시하고 내가 그걸 다시 기술할 수도 있고 기술한 거를 다시 도표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아주 왔다 갔다 잘 매치할 수 있게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과 도표를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시고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본문은 너무 긴데 도표는 간단해. 근데 도표에도 적정한 양을 많이 제시하고 본문도 적정하게 풀어서 핵심을 설명해주고 자, 그런 적절한 배열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써보기. 자,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서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쓸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면 거기에 관련된 제안서랑 처음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넣고 도표를 넣는데 도표 활용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대신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보고서 쓰는 걸 할 거고요. 자,
실험 보고서의 구성과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인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실험 보고서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는 두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때 요청하는 과제는 실험 보고서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꼭 실험 보고서를 쓰는 건 아니니까. 그쵸? 자,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요, 저희가 읽어서, 저는 사실 그쪽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하게 썼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형식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도표도 중요하죠. 왜? 저 같은 사람이 봐서 읽었을 때 좀 이해할 수 있게.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도표 내용을, 실험 보고서 이제 구성이 보면, 요거 이제 지금, 154페이지는 이제 사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156페이지처럼 이렇게 막 서술적으로 너무 하는 거는 힘들어요. 이런 거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표로 딱 나타내니까 편한 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경우는 표를 안 하고 이렇게 서술만 했더니 도표로 해달라고, 정리해달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159페이지에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기, 저는 이거보다도 자기소개서 쓰기와 도표 분석과 같은 글쓰기는 매우 실용적이다. 맞는 거거든요. 도표 분석의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마치 신문기자가 된 듯한 착각을 한다.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힘들었다. 이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료를 숙제를 했는데 각주 달았잖아. 또 혼났다. 전 혼내지 않을게요. 그냥 달아주세요,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도 혼나요. 저도 혼났죠, 옛날에는. 자, 그런데 여기 되게 이게 나는 글을 쓰고 읽고 쓰는 게 싫어서 이과 선택했는데 글쓰기는 사실 말만 들어도 싫대요. 근데 이공계도 글쓰기 써야 되죠. 그쵸? 네. 특히 외국 애들은 잘 써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험 보고서의 구성이 표지, 실험 목적, 실험 이론, 그 다음에 실험 재료, 장치, 방법, 실험 결과, 고찰, 결론, 참고 문헌. 자, 근데 이거는 저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실험 이론, 목적 이론, 이거 보통 이제 우리는 선행 연구라 그래요. 실험 이론이 뭐냐면 이미 했던 사람들 걸로 근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갖고 실험했는지, 이게 이제 3장, 방법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 이거 리절트 4장.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견 고찰. 그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어떻다. 참고 문헌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써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지도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자, 이제 표지는 맨 윗장에 제목, 담당 교수명 뭐 이런 거 쓰시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저한테 과제를 내실 때는 최소한 표지, 그죠? 이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이 글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정보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정도까지만 써줘도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글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실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각주랑 문헌만 달아줘 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내실 때 저한테 요거 빼시면 돼요. 실험 빼고 표지 여기 나와 있죠?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 박은하, 그 다음에 뭐 실험 장소 이런 거 상관없죠. 학과, 학번, 이름, 그다음 제출일 요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 글의 목적, 자, 그 다음에 이런 글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거에 관련된 좀 더 뭐 재료라든가 이랬으면 더 쓰면 되겠지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험한 건 아니니까, 자,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자료, 출처 밝히는 거, 이런 정도까지만 써줘도 여러분이 중간까지 대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제와 형식에 맞게, 흐름에 맞게 도표도 활용하시고 제가 잘 볼 수 있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도표를 만약에 다른 데 걸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출처.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모으고 구성을 잡았던 내용을 작성하여 올리시는데요. 자, 여기서 작성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했죠. 표지, 글의 목적, 자, 이런 것들 다 하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였어요? 그 실험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서 구성. 요거를 토대로,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론까지, 쉽게 말하면 실험 이론, 즉, 내가 가지고 온 자료를 구성하는 거죠.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출처 밝히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실험 표절 주의하시고 저 이거 돌리면 돼요, 여러분. 표절하면 안 됩니다. 자, 실험 보고서가 아니어도 내가 쓰고자 주제로 삼았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데 꼭 이 구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성 있죠? 제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알려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구성 잡을 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자 하는 글들을 써서 제가 읽었을 때 어떤 거다 라는 걸 알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중간과제 대체는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실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했는지, 자, 그거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올리기는 할 겁니다. 네, 아시겠죠? 화이팅!